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, 여배 권혁철입니다. 중국이 10월부터 히토류 국유화 조례를 시행하면서 이 국가 차원에서의 공급망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한답니다. 이에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로 인해서 히토류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. 여기서 LS 에코에너지는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이러한 말씀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도 LS 에코 에너지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여기는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자면 중국이 10월부터 히토류 국유화 조례를 시행한다라고 한답니다. 이번 달이죠. 아무튼 중국이 히토류 자원을 국가 소유로 규정을 하게 되고 이 개인과 조직이 히토류 자원을 점유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 공급망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히토류 무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, 현재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. 아시다시피 히토류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.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방산에서 제일 중요한 첨단 무기의 소재로도 쓰이고 있는데, 예를 들어 보자면 뭐 F-35나 뭐 이런 것들이요. 아무튼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 1순위가 바로 중국이에요. 거의 80%에 육박하는 수준인데,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 의존도가 무려 90%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. 사실 과거부터 이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정부나 기업에서는 중국 말고의 다른 대안처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었었죠. 그런데 여기서 LS 에코 에너지는 이 베트남의 한 광산 업체와 히토류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었거든요. 올해 200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500톤 이상 조달키로 협력 추진했었죠. 결론만 말씀드려보자면 이 반사 이익으로 LS 에코에너지가 히토류 판매 금액이 좀 늘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중국에서의 통제권이 강화가 된다면은 LS 에코에너지가 또 다른 대안처로 떠오르면서 히토류 판매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이 LS 에코에너지 반사이익 누릴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히토류를 통해서 네오디뒼 연구 자석을 생산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요. 히토류 중에서 이 네오디뒼이라는 그 원소가 있습니다. 이 네오디뒼이 동소와 철을 합금해서 만든 것이 네오디뒼 연구 자석이에요. 이 네오디뒼 연구 자석의 경우에는 이 전기차, 그리고 내연 기관차, 풍력 발전,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에 들어가고 있죠. 이 아무튼 AI 산업 발달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 풍력 발전소도 늘어나면서 이 네오디뒼 연구 자석 또한 수요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죠. 이에 LS 에코에너지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가 있다,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었고요. 그럼 짤막하게 기술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. 오늘 LS 에코에너지가 3.58%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.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.58%, 0.23%,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.22% 정도 하락을 했는데,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. 중동 정세 상당히 어렵잖아요. 뭐 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, 만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시,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아무튼 LS 에코에너지가 오늘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오늘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.
아래 꼬리가 살짝 좀 달리면서 이 구간 20일 이평선 구간을 좀 지지해주고 해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20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바라볼 라인 같은 경우 240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 일어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만약에 그러면은 상승 시의 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일단 1차적인 저항대 1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 이 구간을 돌파를 해 주어야 됩니다. 지금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구간대의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, 그래서 이 구간대를 어느 정도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좀 돌파를 해준다면, 다음 2차 저항대인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고, 그러면 이 구간, 우리가 예전 신고가 부근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수급도 함께 살펴보자면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. 거래량이 9만 1000주가 나왔죠.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개인 같은 경우 오늘 591주 매수가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가 되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445주 매도, 또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월요일 대비해서 상당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. 아무튼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더 들어와 줘야 된다.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에가 상당히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경향과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